이번 이야기에서는 먼저 저의 채널 연재물인 다가오는 종족과 깊은 연관이 있는 불일협회의 간략한 역사와 함께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불일 소사이어티. 이것은 아리안 종족의 기원을 탐구하고 툴레 신비주의 대가들과의 접촉을 추구하며 개인의 숙달을 강화하기 위한 명상 그리고 기타 기술을 실천하기 위해서 1921년 독일 형이사학협회로 설립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알데바란 성계의 알타타울에 살고 있는 외계인으로부터 통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그레브의 마리아 오르식을 통해서 툴레 협회가 이끄는 여성 심령 매체 그룹에 의해서 결성되었습니다. 이들이 주장했던 이 외계인들은 지구를 방문하여 수메르에 정착한 것으로 보았으며 불일이라는 이 단어는 신과 같은 이라는 뜻의 고대 수메르어 브리일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브리일은 수메르어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으며 또한 수메르어 단어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메르어에는 V라는 음소가 없고 수메르어는 단어 시작 부분에 자음 묶음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신에 해당하는 아카더 단어는 일룸인 반면에 수메르어 단어는 딩기르입니다. 한편 어떤 소식통에서는 불일협회가 19세기 말 이전에 베를린에서 장미 십자회라는 모호한 그룹에 의해서 설립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소식통에서는 1918년 베를린에서 하우스 오퍼에 의해서 설립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또 다른 일부 소식통에서는 불일협회가 원래는 빛의 형제라고 불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주장이 맞는 걸까요? 몇 가지 이야기들을 종합해 볼 때 협회는 아마도 불일의 힘을 깨우기 위해서 고안된 집중적인 훈련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요 목표는 알데바란에 도착하기 위한 우주비행을 달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불일협회는 툴레 협회 및 소위 디에렌 폰 슈바르젠슈타인, 즉 검은돌의 사람들과 협력하여 우주의 심령적 계시를 기반으로 하는 차원감 비행 기계와 관련된 야심찬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말하는 알데바란의 외계인은 고대 수메르를 통치했던 아누나키에 해당하는 걸까요? 그리고 수메르란 단어는 원래 아누나키가 지구에서 68광년 떨어진 항성계라고 알려진 수미 알데바란에서 유래되었고 니비루는 단지 은하계 여행에 사용하는 역할을 할 뿐일 수도 있는 걸까요? 일단 과거 불일협회 회원이라고 언급되는 사람으로는 아돌프 히틀러, 알프레드 로젠베르크, 하인리 히물러, 헤르만 괴링 그리고 히틀러의 주치였던 테오도르 모렐 박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툴레의 최초 회원이었으며 이후 1919년에 불일에 합류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1년 후인 1920년에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이 툴레에 의해서 창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치 깃발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 사람인 크롬 박사도 바로 툴리스트였습니다. 1933년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툴레 협회와 불일은 모두 우주비행과 전쟁 기계를 겨냥한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그 중에서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비행 접시와 같은 의문의 물체에 대해서 공식적인 국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진과 함께 일부 설계 도면은 있었으나 그것이 실제로 작동하는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졌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 차원감 모드로 여행할 수 있다는 그들의 주장은 2세계 비행기계 및 비행 디스크를 사용한 채널 비행에 대한 불일의 주장과 매우 유사합니다. 여기서 숨겨진 주인들, 즉 불일협회 회원들과 그들의 적대자 유대인 세계 음모 그리고 히틀러와 다른 나치들의 남극으로의 탈출과 함께 비행 접시, 나치의 비밀 발명품, 채널링의 초능력, 그리고 외계인의 알데바란에 대한 주장은 분명히 음모론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에도 이러한 이론의 지지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학문적 조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그들의 동기는 불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비밀단체가 홀로코스트와 제3국에 대해서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 책임도 없다는 점을 말해야 하는 걸까요? 이것은 그 안에 어느 정도 진실이 들어있는 공식 버전 같은 이야기이지만 분명 전체적 이야기의 일부 폭로를 위한 전주곡일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불일협회가 에드워드 불워 리튼의 1871년 소설 다가오는 종족에 거의 전적으로 기초를 두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에게서 나온 가장 유명한 인용물을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도 펜이 칼보다 강하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어쨌건 저희 채널에서 다루고 있는 이 이야기는 우리보다 육체적으로 훨씬 더 발전된 인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과 그들 모두를 거의 신성하게 만드는 신비한 사물에 대한 힘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들은 숨어 있으며 그들은 지구 중심의 지하에 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밀교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일반적으로 허구라고 여길 수 있는 책을 바탕으로 그토록 심각한 비밀 사회를 형성하고 또한 작동할 수 있었던 걸까요? 우선 에드워드 불워 리튼을 조사해보면 그가 황금 새벽회라는 곳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체는 영국의 장미 십자회에서 파생된 매우 난해한 비밀의 사회였고 믿기지 않겠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당시 황금 새벽회의 고위 회원이었던 불워 리튼은 많은 난해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가 당시에 했던 일은 완전 새로운 거라고 할 수 없었지만 오늘날에는 온통 널려있다시피 한 그러한 판타지를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전 세계의 다른 비밀사회, 다른 입문자들에게 난해한 지식들을 전할 수 있었지만 일반 대중은 그 책을 단지 순수한 허구로 읽고 거기에 쓰여진 진지함과 상징주의 그리고 진실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쨌건 당시 불워 리튼의 그러한 방법은 금지된 지식을 대중에게 알리는 독창적인 방법이지만 안타깝게도 단지 선택된 소수만이 그 정보가 실제로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지만 대중들은 거의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들은 책과 영화, 팝과 록, 그리고 예술작품, 팝아트 등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수행하는데 말이죠. 한편 다시 과거로 돌아가 1919년 12월 둘레, 브릴, 그리고 검은돌의 사람들 출신의 소수가 베르테스 가덴 근처에 특별히 인대된 숲보호소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매체인 마리아 오르식과 함께 또 다른 매체로 알려진 시구른을 함께 동반했습니다. 마리아는 비행기계 제작에 관한 기술 데이터와 함께 알려지지 않은 언어인 비밀 기사단 문자를 영매적인 전송으로 받았습니다. 브릴 문서에 따르면 이러한 텔레파시 메시지는 황소자리 방향으로 64광년 떨어진 알데바란 태양계에서 왔다는 것이죠. 이제 다음으로는 브릴 매체가 수년에 걸쳐 받았던 메시지에 대한 간략한 요약을 말씀드릴 텐데 이는 브릴 사회의 추가 활동을 위한 기초가 되었으며 이 정보는 실제로 둘레와 브릴 내부의 핵심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처럼 공상소설 같은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외의 나머지 부분을 이해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 주변에 최소한 2개의 매우 복잡한 비밀사회를 건설했다고 보여지고 있으며 여전히 매우 강력하고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년에 받은 메시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알데바란 태양계에는 수메르 제국을 형성하는 2개의 거주 행성이 회전하는 태양이 있다. 알데바란 성계 인구는 빛의 신의 사람들인 주인 종족과 행성의 기후변화로 인해 신의 백성이라는 음성적인 돌연변이가 생겨나 그로 인해 발전한 여러 다른 인류 종족으로 나뉘었다. 그중 유색 돌연별이 종족은 영적인 발달에 있어 낮은 단계에 있었다. 종족이 뒤섞일수록 이들 사람들의 영적인 발전은 조금씩 함께 낮은 단계로 가라앉았고 이로 인해서
알데바란 태양이 팽창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들 주상들의 우주 여행 기술을 유지할 수 없고 떠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상위 종족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하위 종족은 대피해야만 했고 거주 가능한 다른 행성으로 옮겨졌다. 비록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족은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종족도 열등한 종족도 서로 존중하고 서로 간섭하지 않았다.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과는 대조적으로 그들 각자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발전을 이룬 것을 존중했다. 약 5억 년 전 빛의 신의 사람들은 알데바란 태양의 팽창과 그로 인한 열로 인해서 원래 행성이 거주할 수 없게 된 이후 지구와 유사한 다른 행성을 식민지화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당시 현재 우리 시스템에서 말하는 화성과 목성 사이에 오늘날의 소행성대 지역에 존재했던 말로나 행성을 처음으로 식민지화했고 그 다음은 화성이었다. 브릴족은 나중에 지구가 점차 거주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알데바란족이 메소포타미아에 상륙하여 빛의 백성, 빛, 그리고 백인으로 묘사되는 수메르인의 마스터 카스트를 형성했다. 또한 브릴 텔레파시에서는 종종 수메르 알데바란어와 독일어가 거의 동일하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이처럼 브릴 매체가 수년에 걸쳐 받은 이러한 메시지에 대해서 간략 하나마 전해드린 내용에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1976년 화성 탐사선 바이킹이 촬영한 화성과 그곳의 피라미드 도시와 유명한 얼굴이 과거 화성에서 고도로 발달한 종족의 증거일까요? 따라서 이후 수메란 알데바란의 우월 종족이 지구에 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걸까요? 게다가 당시 지구에 살다 멸종된 작은 삼엽충이 깔려 짓눌린 신발 자국에 석화된 흔적이 약 5억 년 된 것으로 밝혀진 적도 있었는데 그것이 이들의 지구에 대한 첫 번째 방문을 의미하는 걸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말로나 행성은 말데크, 마르둑 또는 러시아인들에 의해 페이톤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알데바란인들은 우리가 소위 아누나키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어쨌건 이처럼 브릴 영매가 받았던 건설 계획과 기술적인 세부사항은 매우 정교하여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환상적인 아이디어들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옌차이츠 플루크머신, 즉 내세를 위한 비행기계 그리고 브릴 오딘의 건설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성과 악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주관적인지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과거 미넨기술대학교의 전기물리학 교수이자 둘레와 브릴의 회원이었던 빈프리트 오토 슈만 박사는 20세기 초에 비밀 연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독일 SS의 비밀 기록 보건소에서 끄집어 내와야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듯 SS는 슈츠 슈타펠의 약자로서 친위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중 일부를 소개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사건을 결정하는 두 가지 원칙, 즉 빛과 어둠, 성과 악, 그리고 창조와 파괴를 인식합니다. 전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알게 되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자와 파괴자라는 이 두 가지 원칙은 우리의 기술적 수단 중 하나를 항상 결정합니다. 파괴적인 모든 것은 사탄에게서 유래되었으며 창조적인 모든 것은 신성합니다. 그러므로 폭발이나 연소에 기초한 모든 기술들은 사탄적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는 새롭고 긍정적이며 신성한 기술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비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보이는 것에서부터 실제로 발생한 일들과 함께 관련된 사람들과 조직들, 이 모든 것은 단지 상상에 불과한 걸까요? 다음에 만일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해드릴 기회가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전개할지 아직 하나도 정하지 않았으나 아마도 만들게 된다면
이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플라잉 디스크, 즉 비행접시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흐름상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어떤 상상을 하시던 모든 판단과 선택은 오직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기력이 딸리는 관계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